요즘 수능 공부, 그중에서 수능 국어 공부가 진짜 X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혹은 지금 1타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 혹은 여러분 선배들 그때 시절이 있잖아. 그냥 독학으로 열심히 해서 감각으로 풀어내면 끝이었어. 근데 이제 혼자 안 돼. 수능 국어가. 진짜 이제 괴물이 돼버렸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2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9년 전에 한 번 있었고 15년 전에 한 번 있었어. 이 네 번의 역사적 사건들 수능 국어 이벤트를 거치면서 진짜 수능 국어가 괴물이 돼버렸다. 일단 첫 번째 15년 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5년 전에 즉 2011학년도 수능부터 어떤 일이 들어갔냐면은 교육청에서 수능 국어에 EBS 연계를 70% 이상 무조건 반영하겠다라고 했어. 이게 이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답시고 한 건데 이게 미친 짓이었어.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너도 나도 전교 1등 하는 애도 전교 꼴등 하는 애도 몰라. 그냥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 본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험을 치면 되는 거예요. 감각으로. 근데 이제는 무조건 EBS에서 70%가 나오니까 이 작품들, 이 재심들을 내신 시험처럼 미친 듯이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은 문학 작품 기준으로 250작품 정도 됩니다. 얘를 미친 듯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또 미치는 게 뭐냐면은 나머지 30%는 EBS 연계가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라서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또 나온다는 거야. EBS 연계 공부하더라도 다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수능 국어의 공부 분량이 5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 진짜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실제를 잘 모르시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학생들 부담이 줄을 거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담이 세집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9년 전에 수능 국어가 엄청나게 고도화하고 대폭발한 적이 있었어. 17학년도 수능부터 원래는 약간 소꿉장난 느낌으로 고등학생들이 푸는 소꿉장난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요 수준이었거든. 특히 독서랑 문법에서 야 이거는 문제냐 이게? 제시문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느낌이었거든. 2017학년 수능에서 갑자기 독서에서 미친 듯한 난이도 상승이라. 그러니까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 예술이든 상관이 없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수준 아주 그냥 되게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제시문들 나왔다면 이제는 대학교에서도 3학년, 4학년 이상 되어야지 이해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제시문들이 나오기 시작해 일단. 그래서 이제 17학년도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멘붕을 겪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교육 시장이 폭발을 합니다. 거기에다 문법이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만 하고 실제로 문법 개념이 없어도 다 풀 수 있는 그냥 갖다 주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는 대학교 석사 과정 이상 되어도 사실은 해설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문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또 지우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년 전에 또 이제 정말 좀 깜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였죠. 이때 수능 국어가 언매랑 이 언매는 문법이 들어갑니다. 화작으로 나뉘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생들이 진짜 골머리를 썩어요. 그러니까 보통 맨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해요. 언매 문법이 들어가고 문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할 분량이 탐구 과목 한 과목보다 더 많아. 사실 문법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그래가지고 화작으로 돌아왔다가 화작을 보니까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불안정해. 그래서 문법으로 왔다가 다시 화작으로 갔다 이 지랄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수능은 문법이 어렵고 어떤 수능은 또 화작이 어려워서 내가 어디서 이득을 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항상 불안감 속에서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짜증남이 있었지. 거기에다가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니까 이상한 게 생겼는데 독서론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앞에 한 3-4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쉬운 제시문 같은 걸 주고. 근데 이게 또 압박감이야. 왜냐면은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든. 다 맞춰야 되거든. 근데 남들은 왠지 짧은 시간 안에 다 맞힐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또 헷갈리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부터 걸리는 게 많고 해서 어쨌든 2022학년부터 한층 짜증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2년 전에 24학년도 수능에 24학년도 수능은 실제로는 23년 11월에 본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7, 8월에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를 잡겠다고 킬러 문제를 조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독서가 이빠이 어렵고 그 다음에 문법이 이빠이 쉬워. 그래서 내가 조금 등급이 모자란다 3, 4, 5등급 이하다 하는 학생들은 문학 먼저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독서에서 3지문 중에 2지문만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전략을 짜면 됐거든. 근데 2024학년도 수능 이때 7, 8월에 킬러 문제 없앤다고 하는 순간 킬러 문제는 뭐 있느냐. 독서에 있는 킬러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독서가 조금 쉬워지는 대신에 문학이 어려워져.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계속 문학이 어렵고 독서가 쉬운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문학이 되게 어렵고 어떨 때는 독서가 되게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아직 수준이 조금 안 된 학생들은 무조건 문학 먼저 풀고 그다음 독서 풀자가 기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 문학의 슈퍼킬러 문학들이 나오는 순간 완전히 큰일 나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죠. 변화하는 속도가. 벌써 24학년도 수능이면 2년밖에 안 된 건데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변했고 수능 출제 기조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해서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완벽히 반영을 한
문제 풀이 방법, 재심은 독해 방법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학생들이 독학으로 하기 쉽지 않은 시점이다. 어쨌든 최근에 수능 국어는 정말 힘들고 지옥 같고 X 같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